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일기 분석 및 예보법에서 그 이론 강의는 이제 끝났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은 이게 목적이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배웠던 거 그 리뷰하는 거였어요. 내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배웠던 그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이 단원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문제 전문 해석을 들어가면 그 전문 해석에서 강의했을 때 뭐였었던가를 한번 쭉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만약에 설명이 좀 덜 됐고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풀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답만 하기도 하고, 좀 이런 거는 좀 주의 있게 봐야겠다는 거는 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번, 그러니까는 4시간씩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4번에서 한 16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핵심 문제들, 그러니까 단원별로 다 쭉 한번 붙어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게 전문 해석인데, 자, 이게 전문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전문 해석을 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보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예보하려고 배우는 거란 말이야. 뭐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지금 배우는 게 예보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 예보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측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관측이, 우리가 종관이라는 뜻은 그 뜻이 있어요. 동시에 관측했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관 예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종관 예보하면 뭐예요?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예보를 내기 위해서 그 관측한 자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기도가 하루에 기상현상이 하루에 위도 한 10도 정도씩 지나가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한 1000km. 그래서 종관이 한 2000km 정도가 우리 저기압 같은 게 저기압 같은 것을 주기로 보면은 크기로 보면 한 2000km고, 그게 일주일에 하나 지나가고 다음 거 지나가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일기도에 표시될 만한 크기, 이걸 우리가 종관일기도라 하는 거야. 그러면 종관일기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상청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한 장, 이쪽으로는 어디가 되나, 인도 차이나 반도가 나오고 일본이 나오고 중국 내륙이 나오고, 그 정도 쓰기를 우리가 종관일기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종관이라는 뜻은 한 일주일 정도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시에 관측했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라고, 종관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 관측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잘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또 잘하면 뭐하란 말이야. 그 잘한 자료가 우리 예보관 앞에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관측하는 거야. 외국도 관측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지나라 말 쓰고 그러는데 관측한 자료를 막 보내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정한 형식으로다가 지금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시대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 전문이 나온 때는 벌써 한 30년 전, 40년 전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글자 하나 통신으로 쓸 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때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이야 뭐 휴대폰으로 다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면 화상 통화가 되는 이런 시대지만은, 그전에는 어때요? 편지로 써야 되고, 바쁘면은 전보를 띄웠었다고, 시골에서. 그러면 글자 한 단자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던 시대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문은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문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하려니까는 어떻게 미리 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측한 사람들이 그런 규약들을 외우고 이래진다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시켜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느냐 하겠지만은, 그때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전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WMO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걸, 이걸 알파뉴메릭이라 그래. 그러니까 문숫자로 다 보내는 방법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알파뉴메릭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가능하면, 그때는 이 통신시설이 안 됐으니까는, 지금이야 웬만한데 다 광케이블로 다 깔아가지고 빨리 가는데,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주로 SSB나 뭐 이래가지고 무선 통신으로 보내고 이러던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잖아. 그래서 전문 형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라 그래가지고 보통 쉽게 이렇게 만들어진
통신규약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쓰는 FTP라 그래가지고 그런 통신규약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쓰는 대로 추세를 간다고. 옛날처럼 무선이라든지 그 유선을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완전히 그냥 남아공이나 케냐 이런 데 몇 나라 빼놓고 되지도 않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안 되는 나라 많아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런 나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파누메라고 부르는 기상 전문을 WM에서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런 바이너리 형태로 하는 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FTP 방식으로 하는 거로 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 30에서 35%밖에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배우는 전문은 곧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아프리카의 곳곳에 최소한 PC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공서라면 기상관서에 PC가 자유롭게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 전문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기상청에서 지금 전문 작성도 안 하고 그냥 관측한 자를 그냥 딱 하면 그냥 저절로 그냥 전문이 작성돼서 나가요. 그리고 전문이 전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그 전문이 기상청에 들어오면 이제 전문 해석 안 해요. 그냥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그냥 툭 해가지고 그냥 기온 습도 툭 다 나온다고. 그런 시대인데 할 수 없죠. 이거 배우느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곧 없어질 건데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전문을 관측을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냐면 우선 이 관측이 어떻게 관측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 관측이라 그러면은 기상 관측이라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상 관측하고 이 고층 관측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층 관측. 그러니까 이 지상은 지구 표면 서페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럼 서페이스에는 해상하고 육상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육상부터 써야겠다. 육상 관측이 있고 해상 관측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층 관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우리나라 너무 큰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대륙이 30%밖에 안 되고 이 바다가 70%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에 지금 500개 내지 600개 관측소 있는데 이런 데 비하면 너무 적은 거야. 지금 아무리 관측을 잘해봐도 이거 지금 바다 텅 비어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육상이라도 사람이 다 살아요? 이 사막 이런 데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수치 예보가 지금 막 되고 막 그래도 예보가 정확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관측이 잘 돼 예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 관측 자료, 초기 자료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사적 배경을 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관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막에 가서 관측하라고 지금 파견할 수 없잖아. 그렇죠? 배는 어떻게 돼요? 바다는 일로 지나가는 배들이 관측한 자료들이 지금 관측으로 보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법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는 원격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레이더를 쓰고, 그래서 위성 자료를 써야 되는 것이 아주 큰 거.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모든 자료들이 위성을 통해 관측으로 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진 실용적으로 된 거는 해상풍 같은 거는 지금 위성 자료 갖고, 이 많은 바다는 해상풍은 위성 자료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원격 관측이 자꾸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관측 자료가 초기 자료가 완벽해지면 아마 그러면 진짜 예보가 그냥 정확히 맞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되는 데서 관측한 자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관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을 분리를 하면은 이게 지상 관측이라는 것은 지구가 있으면 이 표면 관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상에서 관측한 표면이죠, 서페이스. 그 다음에 바다 표면에서 관측한 거예요. 이거에 상대되는 말이 고층 관측이라고요. 그래서 고층 관측은 여기다 서페이스부터 1000, 2000, 3000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는 고층은 지정 고도면보다는 뭐가 편하다 그랬어? 등한면 관측이 편하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등압면 좌표기 2.6개가 쭉 왜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지정기압면 또는 표준기압면을 어떻게 정했어요? 서페이스. 이거는 이제 지상 관측이고, 그 다음에 고층 관측은 925, 925, 850, 700, 500, 3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정기압면, 표준기압면 자료를 관측하는데 뭐를 관측해? 존대로 관측하는 말이에요. 한다고요. 근데 이 존대도 이제 앞으로는 바뀔 수가 있다. 이 존대가 어떻다 그랬어요? 풍선 하나에 띄어서 그 존대 하나 붙이면은 존대 값이 지금 웬만하면 한 20만 원 해요. 한 개.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비싸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존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WMO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관측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존대 관측도 윈드 프로파일러에서 이제 그런 이제 대치될 공산이 크고 있어요. 많이 지금 실용적으로 쓰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윈드 프로파일러 같은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바다는 뭐로 관측하냐면은 여기서 이 바다에다가 관측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배들이 지나가면서 그 관측 시간이 되면 관측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표면은 육상하고 해상으로 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 위에는 그거는 고층 관측에서 주로 존대 관측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사실은 그 육상하고 해상도 편의상 이렇게 갈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육상하고 해상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육상에서는 고정 관측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없이 무인 관측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측소가 있으면 그 관측 자료를 WMO 좀 다 보고를 다 했다고. 그러면은 위경도가 어디고 또 해발 고도는 얼마쯤 되고 관측 환경은 어떻게 하면서 이거를 다 WMO 등록을 해놨다고. 그래서 WMO가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역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요게 포함된 이쪽이 47지역이에요. 그럼 47지역에서 번호 그러면은 그 자리가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테이션 넘버만 하면 위치를 다 아는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지상 관측 중에서도 그 육상 관측은 그런 스테이션 이렇게 고정 관측소를 가진 데가 육상 관측소예요. 그다음에 해상 관측소는 이거 배가 지나가면서 할 테니까 어떻게 돼? 얘는 스테이션 번호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로 해? 위경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이렇게 해양을 관측했지만은 섬에서 그 스테이션이 있으면 그거는 육상 관측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래대로 하면은 해상 관측은 스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는 데서 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여기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일본에 같은 데 큰 부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조그만 부위가 이렇게 일본의 초창기 때는 이거 10m 직경이 10m 되는 큰 부위라 그래 가지고 동력이 없이 어떻게 보면 배예요. 그냥 해서 앵카를 걸어 가지고 땅에다 고정시켜 가지고 좀 흔들흔들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관측하는 것을 해상 부위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정이 해양을 관측하고 이래도 거기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육상 관측소에서는 스테이션이 있었다고요. 바다를 관측해도. 하지만은 이 해상 관측, 그러니까 해상을 관측을 해도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그거는 육상 관측소로 다 이렇게 분리돼서 스테이션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위경도로 보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육상 해상이 육지냐 해상이냐가 아니고 스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최소한 이 해상 관측은 그 스테이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쉽전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그게 해상을 관측하건 해양을 관측하건 뭐 했든 간에 그거는 육상 관측소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두문이 모르나면 이건 AAXX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이 딱 나왔을 때 앞에 보고 AAX 그러면 이건 스테이션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상 관측을 BBXX라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이거는 고정 스테이션이 아니구나.
저기 뭐죠? 위경도로 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편의상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십전문이라 그런 거야. 배에서 관측했다 그래서 이거 십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십전문이나 뭐 이거 해상전문은 바다를 관측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이 고정 스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위경도로다가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층은 뭐를 하냐면 요거는 앞에 TT를 이렇게 쓰면서 이게 AA가 있고 BB가 있고 CC가 있고 DD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갈르면 돼. 갈라서 TTA하고 TTBB는 우리가 고층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100헥토파스칼 여기까지 갈라가지고 요 안에 관측된 거는 여기서 보고 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 요거는 지정기한면 자료야. 그러니까 어떻게 925 850, 뭐 700, 요쪽에 저기 표준 기한면 또는 지정 기한면이라는 그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600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자료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위에 요것도 지정 기한면이에요. 뭐 70,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 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게 지정 기한면 자료고, 그 다음에 요거 BB나 CC는 뭐냐면 요 사이에서 풍향이 급변한다든지 온도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문을 이렇게 고층 전문을 고층 관측한 것을 우리가 플로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쓰면은 여기가 뭐 1000헥토파스칼이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 925가 있겠네. 이거 925를 합시다. 925는 어떻고 뭐 850은 어떻고 해서 여기다 플로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1000서부터 925는 여기가 관측되고 여기가 관측됐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리니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본 거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관측된 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 사이에는 선형적으로 변했다고. 왜? 직가식이 변해봐야 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관측을 쭉 하다 보는데 여기서 온도가 어떻게 돼? 굉장히 낮아져서 이렇게 관측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관측하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시해 주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여기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구 이렇게 관측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이고도가 있으면은 여기다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TTBB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1에다가 해서 여기 11하고서는 고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기온 습수 풍향 풍속. 그다음에 2하고 고도 쓰고 풍향 풍속 기온 습수 풍향 풍속 해가지고 쭉 써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에 여기가 1 했으면 2, 3, 3, 4, 4, 5, 5, 6, 6, 7, 7, 8, 8.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1 해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특이고도 자료를 어디에 쓴다? TTBB하고 TTDD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TBB는 어디까지? 100까지. 100 밑에. 이거는 100 위에. 그래서 고층 전문은 4가지가 나오는데 TTA에는 뭐예요? TTA라고 딱 써 있으면 이거는 1000헥토파스칼 서페이스부터 1000헥토파스칼까지 지정기한면 자료구나. TTBB 그러면은 지상서부터 100헥토파스칼까지의 특이고도 자료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이고도는 온도가 급변한다든지 습도가 급변한다든지 풍향 풍속이 급변하는데 그런 자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 이 종류는 전문 종류는 한 30가지가 돼요. 그다음에 더 가장 큰 거 그다음에 있는 거 보면 항공 자료예요. 항공. 근데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이것도 요것만 나오니까 우리가 요렇게 3개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TTBB도 있고 TTCC 다 있고 그다음에 항공 자료도 있고 그 외에도 엄청 많아. 한 30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지만은 되는 것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라.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없어질 거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죠? 꼭 한 문제로 꼭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다른 것들은 뭐 그런 대로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 알면 되겠어. 그러니까 전문 하나를 보면서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뭐 앞에 그 뭐 FM 하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F는 펌이라는 뜻이고, 이거 메시지 오브 펌 뭐 이런 뜻이 FM 해가지고 여기에 뭐 FM 12, 13 뭐 이렇게 해서 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뭐가 이렇게 나온 거 다 딱 잘라버리고 뭐를 보냐면은 우리가 전문에 A에 XX만 나오면 그거 딱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 전문은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육상에서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 데서 전문이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람은 노트가 있고 미터파세크가 있는데 4번이면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된다 그랬죠. 0, 1, 2, 3 그러면은 0, 1, 3, 4지. 0, 1, 3, 4인가?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측한 거, 요거는 4번이나 이렇게 된 거, 요거는 계측했다는 소리고, 요거는 목측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요거는 단위가 노트가 된 거고, 요거는 미터파세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람 관측은 미터파세크로 관측하고 예보도 미터파세크로 해. 하지만은 전문을 보고 할 때는 그냥 노트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관계가 알아야 되죠. 미터파세크하고 노트하고는. 그러면은 원래 미터파세크고 노트는 뭐냐면은 이 아웃 마일의 해양 헬이라 그래요. 이게 한 1850m인가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가 이거 초구에 하면 얼마예요? 360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600 곱하고 요거다가 마일하고 얘는 1800으로 나누고 그러면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2배.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 노트를 갖다가 1m/s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1대1 대응해서. 그래서 50노트 그러면 25m/s. 그래서 그건 왜 나온 거야? 이게 1850하고 3600하고 해서 나는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이 나오면은 앞에가 날짜, 그래서 이건 4일이고, 요거는 관측 시간이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WM에서는 4회 관측을 요구하고 있어. 근데 이 4회가 힘들지. 한 번에 뛰는데 50만 원씩 들고 막 그러는데 못 하잖아. 그래서 웬만한 나라도 2회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회를 하고 날씨가 나쁘거나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장마기 뭐 이럴 때는 4회 관측을 해요. 4회 관측. 근데 보통 2회 관측하고, 그나마 2회 관측 중에서 2회도 못 하겠다.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우리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공제트를 하라는 소리야. 공공제트하고 12제트가 이게 이제 2회 관측을 하면은 00Z, 12Z, 4회 관측하면 00, 03, 06, 12, 18 이렇게 해서 네 번을 해야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이렇게 2회 관측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쓰겠냐만 한 번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어느 거 쓴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그 관측 시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관은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 47108 그러면 이게 아시아 지역이고 108은 이제 서울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서울인지 몰라서 못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모르겠으면 관측소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요. 유인 관측소. 그래서 뭐 이거는 아시아 지역이고 이거는 동아시아 지역이고 서울 지점번호가 되고, 그 다음에 116556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이 강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 3, 4가 있는데 0이나 1이 있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관측 자료가. 그러면서 이거는 요걸 왜 구분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섹션 1만 우리가 한 거야.
이거 AAX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것이 섹션 1이고 섹션 2, 섹션 3가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올까 우리가 그냥 놔두자고. 그래서 이거는 강수 자료를 뭐 섹션 1에다 보고 했는지 2에다 보고 했는지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 4번만 아니면 돼. 3번은 이거는 무강수고 4번은 결칙이야. 무강수하고 결칙하고 차이는 뭐야?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서 비가 왔다고 하면 그거는 강수일수야. 그럼 그 강수는 그거는 0.0m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없는 건 쯔를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틀려. 이거는 강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인데 일본은 아마 0.1mm인가 그래야지 그건 강수로 쳐. 우리는 0.0mm도 강수로 쳐. 그러니까 이거는 강수 일수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평균 강수량을 나눈다든지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총 강수량이 얼마다. 근데 얘를 강수로 치느냐 무강수로냐에 따라서 3일인데 2로 나눠야 될지 3으로 나눠야 될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0.0mm도 강수로 쳐.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밑에 깔리지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저수형 우량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저수병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끌어다가 메스실랜드에 따라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잡힐 정도로 조그만 거란 말이야.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자동 관측이라서 했으면은 전도형 우량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딱깔딱 하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5mm가 돼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4mm, 0.499가 돼도 안 넘어가서 그게 만약에 무인 관측소라면 비가 안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강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라 그러나 그 강수량보다는 그 측기 특성에 따라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우량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준이 20cm가 되는 게 있고 이게 1m쯤 되는 게 있어요. 크게. 그거는 같은 양에서 넓은 데서 와서 됐으니까는 같은 비가 와서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주는 수가 틀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0.5 단위로다가 한 번씩 가는데 그거는 0.1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1 단위가 관측이 가능해요. 사람이 없는 무인 관측소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만들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모이잖아. 넘어가는. 아까 얘는 그래서 0.1만 내면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20cm로 하면은 얘가 얘는 4번 뛸 동안에 한 번도 못 뛰고 있다는 소리죠. 그걸 알면 돼. 그러니까 그 0.0하고 이거 측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수가 있긴 있었었는데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트레이스라기도 하고 뭐 그래. 그래서 이거는 990으로도 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는 거고. 이거는 1하고 4만 돼서 그 1이면 사람이 있는 거고 없으면 무인 관측소고. 그거 보는 거고. 6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하층은 중층은 상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름 생기는 게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 최하층이, 그러니까 이게 하층일 수도 있고 중층일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다 없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를 재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에서부터 4까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4면 400m를 쓰는데 5부터는 2배로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충 5면 한 1000m 정도구나. 6이면 한 1200m 정도구나.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56은 뭐냐면은 요거는 VV가 시정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죠. 뭐로 하면 된다? 51서부터 55는 안 쓴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 읽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적은 거는 그대로 쓰면 돼. 만약에 이게 얘가 49라 그러면은 4.9kg야. 그렇죠? 그러면 50이면은 50이면 5kg 됐죠. 그다음에 51은 안 쓰겠다는 소리야. 왜? 5.1kg 필요 없다는 거야. 5kg부터는 다음에 6kg, 7kg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5.1, 5.2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왜? 가까운 곳은 세밀하게 하지만 먼 거는 뚝뚝 띄엄띄엄 관측해야 되잖아. 그래서 50까지는 된다는 말이야. 50은 5.0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51은 안 쓰고 뭐냐면 6 다음에는 5kg가 아니고 6kg, 7kg로 쓴다 그러니까 그다음 50을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6kg면 뭐냐면은 56이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50이 넘으면 50을 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51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51에서 55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도 그래? 고층에서 습수할 때도 똑같은 이론이야.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80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50을 빼니까 30kg 맞아요. 그쵸? 30kg. 30kg가 넘으면 어떻게 간직하겠다는 소리야, 이제는? 1kg, 2kg가 아니라 5kg 단위로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80이 30kg면 81은 얼마야? 35kg라고 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해두면은 시정은 문제 없어. 그 다음에 해양에서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그거는 적어뒀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 그랬지. 그거는 해양에서는 더해. 이거는 아주 더 가까운 게 더 필요해. 100끼리 부닥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시정 1m, 2m 이런 것들도 막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가까운 거 세밀하게 나눠서 해상용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는 7 02 0이라 그러면은 7 그러면 여기서 이건 전운량을 따지는 거야. 운량은 밑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가 얼마큼 하늘을 차폐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지. 농담은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충운이 아주 얇은 거를 전체를 해서 그림자도 약간 생길 듯 말 듯 하면서 이런 거. 그래도 그거는 운량이 10이야. 10분의 10. 근데 보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분수로 하면은 자릿수가 두 자리가 들어가니까 하수시 8분수로 바꿔준다 그랬지. 그래서 관측은 10분수로 하고 전문 보고는 8분수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옥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건 뭐예요? 8분의 7인데 8은 뭐예요? 불명이죠. 아니지. 7은 7옥타죠. 7. 이거는 8분의 7이 구름 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되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한번 써보면 돼. 그러니까 이 한 자리니까 쓸 수 있는 자리는 얼마야? 1에서부터 2에서 이렇게 해서 0까지 0은 안 나오죠. 0에서부터 9까지가 나올 수 있다는 숫자가. 그래서 이거는 맑음이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해서 1이 되고 2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3은 4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6은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7은 이렇게 해서 7이죠. 이게 8분의 7이 구름이 낀 거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0, 1, 2, 3, 4, 5, 6, 7, 8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는 이렇게 해서 불명.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서부터 9까지 10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7이. 그래서 표시는 8분의 7은 이렇게 되면 여기만 놔두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이 4가 이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 돼서 이렇게 해두면 아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풍향이에요. 풍향은 우리가 지금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n이고 이쪽이 n2면은 여기가 2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돼? NN2가 되고 EN2가 되잖아. 그래서 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EN2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 자리를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각도를 표시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각도를 정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90도, 여기가 180도, 270도 하면 되잖아. 0 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10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고. 요거는 노트를 그냥 써주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1, 기원, 2, 1, 그 다음에 SN 이렇게 나가고 숫자가 이렇게 3장 나오면 1 그럼 기원이고 요거는 음수, 양수가 표시하고 10분수로 다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는 노점 온도, 3은 뭐예요? 이거는 기온. 요거는 노점 온도가 되고 3은 현지 기압이고 현기.
4는 해면 기압이 되겠고, 그렇죠? 5는 기압 변화량, 기변이 되는 거야. 기압 변화량. 그래서 기압 변화라면 여기에서 부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가 이거라고 해두면 되는 거예요. 중간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0부터 4까지 0, 1, 2, 3은 전 3시간 전보다 증가한 거고 5, 6, 7, 8 이렇게 나가면 감소한 거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화량을 소수 1위로 이렇게 썼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강수량 자료고 세 자리가 이렇게 되고 한 자리가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6, R 그래가지고 강수량을 미리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100ml 그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TR 해가지고 얘가 하루에 누적 강수량이 어떻게 하루에 2번 같이 했으면 12시간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4면은 하루 4일 같이 했으니까 6시간 누적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간축 횟수를 말하는 거야. 2로 하는 거는 하루 2번 간직했다는 거니까 12시간 누적이 되는 거고, 4로 썼으면 하루 4번 간직했으니까 6시간 누적이라는 거야. 6, 4, 24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쓰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990이 0.0mm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991은 0.1, 999는 0.9mm가 되는 거예요. 1mm는 0001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6이고 7은 두 개가 이렇게 나서 W1 WW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건 현재 기압, 이건 어떻게 써요? 0번서부터 몇 번까지 있어? 99번까지 100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뭐만 해야 된다 그랬어요? 5 하면은 이슬비, 6 하면은 비, 7 하면은 고책성 강수가 안 되고, 8 하면은 손학성이 되고, 9 하면은 내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요것만 외우면 되고, 여기서 더 할 거예요. 3번으로 해라 그랬죠? 4번. 4번은 안개. 그것만 해두면 이게 과거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두 자릿수가 00서부터 99에서 100까지의 현재 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두 개를 쓰는데 보통 하나밖에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나고 이거를 스레스로 쓰든지 같은 자를 쓰든지 뭐 브랭크로 놔두든지 그건 뭐 큰 적어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이 7번 쓰고, 마지막 8번이 구름에 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층, 운, 고를 쓰면 되고, 세 가지 운영 세 개를 쓰면 되는 거지.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에 운고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해가지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가면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TTBB 한번 하고, TTCC는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 관천만기라고 그랬는데, 관천만기가 뭐냐면은, 관천만기는 우리가 지금 예보가 어떻게 변해왔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는 그 일기예보, 날씨를 알고 그런 것이 권력하고 큰 저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씨 뿌리고 그러면 뭐 농사 다 망치잖아. 근데 누가 이거 아는 사람이 씨 뿌려라 그러면 뿌리면 되고, 걷어라 그러면 잘 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보를 내는 거 어떻게 했냐면, 그 경험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가문이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측을 해가지고 하늘 현상하고 그걸 따져봐가지고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예보를 했다 그래서 관천만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관측했던 것들이 현재에도 남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일기속담으로 지금 됐다는 소리야. 일기속담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일기속담이 제비가 낮게 나르면 곧 비가 올 거다. 그런 건 뭐냐면 따져보니까 다 맞더라는 얘기야. 기압이 낮으니까는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이 벌레들이 모이는 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이 낮으면은 이 밑으로 벌레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새들이 밑으로 날아오고, 그러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비가 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일기숙당으로 남았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는 것을 관천만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천만기 시대의 예보 기법들은 현재 와서는 뭐로 남았다? 일기숙당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보는 객관적으로 내는 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보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보 기법을 배우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관적으로 내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거는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도제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시기였다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이런 게 좀 바뀌었냐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이 토리첼리가 그 기압계를 발견하면서부터 되는 거야, 기압계. 그래서 얘는 측기 시대라 그래. 그래서 측기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예보를 내기 시작한 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은을 거꾸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놓고서 놔두면은 그 중력하고 맞서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기압이 되면 한 76cm쯤 되는데, 얘가 기압이 낮으면은 눌러주는 게 낮아가지고 높이가 낮아지고, 기압이 세면은 눌러주는 게 세니까는 수은주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원리가 폴트형 수은기압계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압계가 나온 다음에 그 유심히 본 거지. 그러니까는 이 수은주가 낮은 날은 비가 오는 게 많고 막,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바로 저기압이 올 때라고 이걸 아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측기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부터 모발에서 습도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부터 이 예보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던 것이 이제 그 측기에 의해서 좀 객관적으로 내기 시작한 시대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측기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 크리미아 전쟁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죠. 그럼 이때가 뭐냐면 무선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선 통신이.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어떻게 돼요? 일을 점호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상황 보고하고. 이럴 때 이제 그 크리미아 전쟁 때 큰 폭풍이 하나 지나가가지고 배가 넘어가고 대포가 넘어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상황 장교가 쑥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지. 보니까는 그 예보 그 사고 난 시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도에다 표시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만약 지도에서 이렇게 해서 뭐 얘는 몇 시에 났습니다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났다 그러고 이렇게 났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알았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본 거지. 기상 현상을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일기예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불란서에서 민간인 예보 기상 정보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선박을 가진 회사가 있거든. 그러면서 그때 무선이 막 됐다 그랬으니까 무슨 그런 뭐 태풍이 지나가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회사에다 보고하면 회사에서 종에다 쫙 프로팅해 보면은 얘가 다음 시간에 어디 갈 거라. 가지고 그 항구에다가 돈을 받고서 이런 정보를 주고 하던 기상 정보가 불란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갖다가 일기도에서 예보를 냈다 그래서 그 일기도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일기도 시대예요.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올 것이 이제 수치예보 시대가 오는데, 아직은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건 왜냐? 이 수치예보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도가 나오는 것은 그 손으로 그리던 것을 컴퓨터가 그려줬을 뿐이지, 그거를 해석하고 예보를 내는 건 아직까지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컴퓨터에서 다 나오는, 즉 뭐냐면 관측 자료만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예보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면 요 사이에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나온 것이 디지털 예보라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그 자료들을 갖다가 예보관들이 지금은 예보관이 쉽게 보려고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무수히 되는 그 자료들을 그 그래픽이라든지 또 그 문장이라든지 도표라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동네 예보라 그래 가지고 12개 요소에 대해서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8회에 대해서 그 예보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을 갖다가 5km 바이 5km로 무수히 아주 나는 세밀하게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5km 바이 5km 나서 얼마나 많겠어? 3만 얼마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전마다의 예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뭐 기온 예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묶으면은 뭐 일기 분포, 온도 분포가 예상되는 분포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뭐 막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독성 있게 해서 해주는 것이 디지털 예보야. 그래서 그건 뭐야? 그런 자료를 보면 누가 예보관에서 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예보관의 심적보다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거를 예보를 잘 내는 그 예보관들이 있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아직은 주관적이라는 뜻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보관이 필요 없는 거지. 누가 예보를 해도 똑같은 예보가 나오고 뭐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수치예보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기도 시대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자료가 분석된 게 아니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예보관의 몫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때의 관천만기인데 그 관천만기에서 일부는 현재는 뭐로 남았다 그랬어요? 일기 속담으로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관천만기의 일기 예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이 좀 틀린 말이거든요. 만약에 뭐 저녁에 무지개가 흐릴 징조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저녁이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면 맞죠? 서쪽이고 동쪽이죠. 그러면은 저녁에 무지개라고 하면 저녁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고 저녁에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그 무지개가 여기 동쪽에 있다는 소리죠. 해가 아니지.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녁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서쪽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서쪽에 무지개가 뜨려면은 무지개가 동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는 동쪽에 있어야 되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네. 저녁의 무지개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다. 다시. 저녁이라 그러면은 해가 이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저녁이면 여기가 무지개가 뜨려 그러면은 저녁의 무지개는 어느 쪽에 떠요? 해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이면 해가 서쪽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무지개는 해의 반대쪽에 있으니까는 동쪽에 뜨고, 동쪽이라면 이쪽이 지금 흐리다는 소리잖아요. 물방울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일기는 서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지금 여기가 서쪽에 맑은 것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녁의 무지개는 흐릴 징조가 아니라 맑을 징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녁의 무지개는 흐릴 징조가 아니라 저녁의 무지개는 맑을 징조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얘기라고요. 얘가 만약에 저녁이라면 해가 서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서쪽에 있으면 무지개는 동쪽에 있다는 소리고, 동쪽에 무지개가 있다면 동쪽이 흐리다는 소리죠. 그러면 동쪽이면 지나갔다는 소리지. 그러면 맑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의 무지개는 이거 반대라고 보면 되겠네. 아침의 무지개. 아침이면 동쪽에 해가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지개면 서쪽에 무지개가 있다는 소리거든. 서쪽에 무지개. 그러면 곧 비가 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서쪽의 무지개는 흐릴 징조. 이게 관천만기, 그게 일기속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기속담을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는 쪽하고, 지금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라면 내가 여기 있어요. 그쵸? 내가 여기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는 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에 무지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바람이 이쪽에 생기는 거죠? 풍상치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날씨가 나쁜 거는 풍하측이 아니라 풍상측이 돼야지 올라가서 얘가 단열평창하고 뭐 이래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상측 불어오는 쪽에서 날씨가 나빠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어오는 쪽에서 무지개는 불어가는 쪽에 얘는 지나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무지개가 생기든지 뭐 해야 되는가? 앞에 풍상치 앞쪽에서 생겨야지 날씨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불어오는 쪽에 무지개는 악천지 4번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생각해?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처음이니까 좀 많이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뷰포트 풍향풍속계는 뭐예요? 이 측기가 고장이 났거나 없거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없다고 관측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바람 같은 거. 그래서 자연 상태로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포트 풍력 계급표가 나오는 거는 해상에서 측기가 없을 때 그 해상에서 바람이 많이 들면 배가 전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해상에 있는 그 현상을 보고서는 바람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비포트 풍속계는. 그래서 이게 워낙 잘 맞고 막 그러니까 육상까지도 전용해서 쓰는 거고, 또 그런 현상은 지금 여기 나온 표준적으로 나오고 전 세계 표준적으로 쓰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측기들이 많으니까 그게 없었는데, 우리도 초창기 때는 그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측소가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뭐 전신주가 울면은 몇 메타 퍼 세컨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비포트 풍향풍속계는 처음에 생긴 건 어디서 생겼냐면 해상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백파가 생기면 뭐 3m per second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파도의 높이가 얼마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풍력을 풍속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맞으니까는 그 표준화 시킨 사람이 비포트라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육상뿐이 해상뿐이 아니라 육상도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호를 어디서부터 0부터 10위까지 해서 등급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0에서 10위로 나눴다니까 개수는 13개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안 부는 것부터 아주 그냥 최고 센 것까지 해서 육상하고 해상하고 이렇게 나눴어 본 거예요. 그래서 육상하고 해상은 어떻게? 육상은 마찰 때는 바람이 짙고, 그래서 이 마지막 번호는 얘는 이쪽에 없고 해상은 있어요. 12번은. 해상에서는 이거 해당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 1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래서 태평양을 가던 배가 가다가 풍향풍속계가 망가지다 그거 고치러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는 관측을 하면, 그때는 이 관측 요소 여기가 측기뢰냐 노트뢰냐 그거 바꿔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목측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냐고. 측기가 고장이 났거나 없을 때 이걸 쓰면서, 그 중에서 이게 0이 무풍이거든. 이게 뭐는 정원은 0.2m per second 이하면 정원이에요. 바람이.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무풍, 풍속 0.2까지가 정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정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m per second 바람이 굉장히 큰 거지. 2노트인데. 그렇죠?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풍력 계급표에서 정원은 어디까지냐면 0서부터 0.2m per second까지를 정원이라고 그래. 그게 풍력 계급표 0번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것만 해두면 돼요. 이거 뒤에까지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등급이 이게 12번이 제일 바람이 센 거근데 0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3개 등급으로 나눠졌다는 거고. 그거 만든 사람이 비포트고, 이걸로 쓰는 용도는 뭐라 그랬어요? 측기가 고장이 났거나 측기가 없을 때 목측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